안녕하세요. 해피주식입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 주말에는 이렇게 하려고요. 일단 주말 영상은 한 주 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를 한번 복귀해보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일단 저번 주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에 제가 매수를 한 거는 이제 선인 시스템, 카카오페이, 에코프로, SFA 반도체,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지금 뭐 선인 시스템이나 카카오페이, 에코프로 얘네들은 지금 일부 매도가 된 상태고 저는 항상 3%, 5%의 매도를 미리 걸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매도가 된 상태고 나머지 물량들 현재 그냥 들고 있는 상태고요. SA 반도체는 좀 늦게 사서 그냥 1.6% 정도, 오리엔트 전공도 0.3% 정도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뭐 추천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픽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관심을 갖지 안 그러면 관심을 좀 이렇게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다가 뭐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렇게 뭐 댓글로 대답을 드리든 영상으로 대답을 하든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번 주에 매수 매도를 했던 종목들을 간단히 보기 전에 먼저 지수를 먼저 볼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흐름이 더 좋았어요. 코스닥은 갭을 메꾸고 그냥 이날 금요일 날 윗꼬리도 없이 그냥 쭉 종가가 고가가 되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갭을 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는 갭을 뭐 윗꼬다리를 달아서 메꾸든 윗꼬다리 없이 메꾸든 갭은 무조건 메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갭을 메꾼 후에 조정을 좀 받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아니,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메꿀 수도 있고, 화요일에 메꿀 수도 있고, 언제 메꿀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갭은 메꾸러 갈 거예요. 이 갭을 메꾼 후에 힘이 좋으면 메꾸고 바로 가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갭을 메꾸면 살짝 갭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하실 때 코스닥 종목 위주로. 코스닥은 제가 조금 불편한 게 윗꼬다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살짝 조정을 받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뭐 갭으로 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갭을 뜨면 어차피 이 갭을 또 매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갭 뜨는 게 별로 좋지는 않고요. 갭이 뜨기보다는
좀 살짝 횡보를 하고, 아니, 살짝 눌렸다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처음에 KCTC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렸죠. 이날이 아니지. 3월 2일 날. 예, 연휴 마지막 날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때 추가 추천 종목으로 KCTC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갭으로 높이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조심하셔라. 가급적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 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되 초보자분은 접근 금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바로 그날 장 시작하고 나서 5% 이상 떠서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 일단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빠이빠이, 다음 기회, 다음 종목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5% 떴으니까 그냥 사야지 라고 그냥 사버리면 큰일 나요.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아, 나는 잘 못하겠어. 시간도 없고 잘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종목 쳐다보는 게 낫다. 그래서 KCTC 같은 경우는 물론 지수가 무너지면서 시작은 좋았지만 갭으로 5% 떠서 시작은 좋았지만 지수가 깨지면서 얘도 같이 덩달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차트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깨진 차트는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더딘 경우가 있어서 얘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KCTC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락은 했지만 주봉상 20선을 지켜주면서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얘는 뭐 비벼볼 만하다, 버텨볼 만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음, 서진 시스템은 제가 아마 이날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4일 날. 근데 그 다음날 그냥 갭으로 떠버렸어요. 그냥. 이날 갭이 11% 이상 떠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초보자분들은. 근데 저는 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 고가 49,450원을 얘는 이번 파동에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첫날 수익이 났고 그 다음날 확 밀리길래 아이씨 또 시작이야. 씨. 그랬는데 이걸 다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얘를 더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의 절대라는 말은 없지만 높은 확률로 49,450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또 뭐 뉴스거리나 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오늘 기준에서는 월요일 날 더 불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양전기 있죠? 계양전기.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9,000원대 한 6, 9,000원 이하 요 부분에서 일자 매수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밀려버렸죠.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라인에서 2차 매수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쯤에서 9,000원 그래서 한 2차 매수해서 평단 한 8,000원 정도 나오게 뭐 2차 매수를 했어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네, 거래량 없이 그냥 주저앉은 부분이라 얘는 그냥 지수 따라서 지수가 조금 회복이 더 되면 얘도 충분히 올라갈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전기 만약에 물려 계신 분이 계시면, 아니, 나 이차 매수 못했는데 어쩌지 괜찮아요. 결국엔 2차 매수를 하지 못했어도 본인이 매수한 9,000원 부근 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 이상은 충분히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음, 얘는 제가 46,000원에서 44,000원 저 언저리에서 아마 매수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한 4만, 한 여기에서 46,000원, 44,000원, 요 언저리, 요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제가 이걸 사지를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매수가 됐다면 제가 아마 2차 매수를 한 요쯤에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쯤에 아마, 예, 37,000, 38,000원? 네, 38,000원 부근에서 아마 2차 매수 의견을 드렸을 텐데, 한 요쯤 해서 평단 한 요만큼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이때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운전은 안 됐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져서 그냥 덩달아 빠졌어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 날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위코다를 길게 달면서 여기에 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먹어주느냐고 저는 위코다를 길게 잡은 것 같고요. 얘도 결국엔 아니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얘도 240선 지지 받으면서 말아 올렸고 얘도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를 하셨다면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죠. 이날 상한가 간 금요일 날 상한가 갔으니까 한 5,500원? 5,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지수가 밀리면서 밀렸겠죠? 그래서 얘도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2차 타점을 한 4,700원 정도에 아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없다 보니 관심이 없어서 못 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2차 매수를 했다면 평단 한 5,100원 정도 해서 수익이 났을 거고 만약에 2차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날 슈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 분량만 가지고 가더라도 약 한 8%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네, 그렇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매수가를 아마 한 요쯤 드렸을 거예요. 한 2,500원 부근? 그쵸? 네. 여기 어디서 한번 매수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스가 잘 안 돼.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차 매수를 간다면 이 지지받는 바닥권 요 라인에서 아마 2차 매수를 드렸겠죠? 그래서 평단이 한 요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2차 매수를 못 하셨다면 지금 약손실 또는 본정권 그렇게 계실 텐데 2차 매수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얘도 한 방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삼표 시멘트. 아니요, 삼표 시멘트. 자, 삼표 시멘트는 제가 17,2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17,200원. 여기. 음,
제가 아마 요날, 그렇죠. 요날, 3월 1일 날 첫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추천을 드렸을 텐데, 다음날 얘가 오르기는 했어요. 얘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약 10% 가까이 9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오셨을 텐데, 10%면 저는 일단 3%, 5%, 10% 일단 매도를 걸어요. 3분의 1 걸고 또 한 3분의 1 걸고 3분의 1 걸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거의 본전에 판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항상 주식을 하는데 이날도 한 뭐 3%, 5%의 매도를 제가 샀다면 매도는 됐겠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본전에 정리를 안 했다면 아마 지금 물려 있을 텐데 저는 얘가 아무리 물려 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얘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결국에는 23,500원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이상은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다. 이날 고가가 23,500원, 그 다음에 시가가 23,500원. 시가와 고가가 같기 때문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 고가가 높은 이 장대 음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 라인 보이는 이 매물대들 여기만 좀 잘 벗어나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SFA 반도체 어, 지금 저희 나라 증시 중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은 코스피에 속해 있지만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닥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낮은 동전주도 아니고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원한다면 저는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뭐 다른 대형 반도체주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SFA 반도체가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매수를 하게 됐고요. 네, 충분히 1,300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고, 네,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추천을 드린 게 이날, 이날, 이날 드렸나? 이날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다음날 이제 출근하고 뭐 어리버리 하다가 지금 늦게 사서 지금 평단이 좀 높기는 하지만 아마 저 FM대로 샀다면 이날 시가에 그냥 바로 사버렸을 거예요. 7,100원 정도에 샀을 텐데 제가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그냥 사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날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사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이때인가 샀을 거예요. 아마 이때인가? 예, 2시 막 이때쯤 샀을 거예요. 이때가 일단 일하느냐고 딴 거 하다가. 그래서 얘는 좀 아쉽지만 좀 늦게 산 게 아쉽지만 예, 그래도 얘도 더 갈 것 같고 봐서 저는 월요일 날 또 얘도 더 살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실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방에 몰아서 볼게 네이버, 알테오젠, 카카오 요거 세 개는 한 방에 몰아서 볼게요. 얘네 셋이 차트가 비슷하죠. 이렇게 박스 부분에서 그냥 박스를 깨고 내려가 버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할 때 비중이랑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다른 종목들은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알테오젠, 카카오, 네이버, 삼전 이런 애들은 맞다. 에코프로 안 봤네. 일단 이거 하고 에코프로 볼게요. 얘네들은
원래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얘네들은 나는 얼마를 살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는, 정말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없어요. 그냥 딱히 정해진 매수 타점도 없고, 목표가도 없고, 그냥 내가 얼마를 사겠다 이런 것도 없이 단타 칠 거 아니고, 그냥 장기 몇 년 내가 들고 갈 거라면, 그냥, 오늘 음봉이야? 내가 오늘 3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음, 네이버 하나 사고, 뭐 카카오 하나 살까? 이런 식으로. 오늘 카카오가 좀 올랐네? 그럼 카카오 사지 말고 네이버만 하나 사야지. 내가 오늘 100만 원 수익이 났어. 근데 알테오젠이 음봉이네? 그럼 알테오젠 하나 사고, 네이버는 양봉이야? 그럼 패스. 카카오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카카오는 두 개 사야지. 뭐, 요런 식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그냥 양봉이 아닌 음봉일 때마다 그냥 월급 받았네? 월급의 한 10%? 한 50만 원만? 월급날 50만 원만 뭐 여기 뭐 음봉인 애들 있으면 걔네들 뭐 좀 쪼개서 사는 뭐 그렇게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지. 얘네들은 굳이 정말 나는 이거 단기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이 박스 안에서 안에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알테온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박스 하단에서 사서 뭐 박스 상단에 판다 뭐 그런 전략을 할 수 있겠지만 단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아니면 뭐 3%, 5%에 나는 팔 거야. 저처럼 3%, 5%, 10%에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본전에 정리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는 그냥 얼마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냥 그렇게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봐요. 네이버, 카카오, 알테오제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안 봤죠. 에코프로 저는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추천을 아마 이때 드려서 아마 제가 17만 7천 원인가? 그때 매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첫 영상이라 그냥 뭐 지수고 보고 신경 없어 그냥 정신도 없이 그냥 일단 추천하자 하고 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라 그래서 얘를 매수를 했고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제가 요쯤에서 했을 거예요. 원래는 한 요쯤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잠깐만, 한 14만, 15만 좀 안 되, 15만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한 요쯤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날. 이날 좀 매수를 해서, 이거 첫날 만약에 매수를 했어도 요만큼 수익은 났었죠? 요만큼 수익이 났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얘 또한 무너진 거고, 그래서 첫날 얘는 제가 3%에 매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4점 몇 프로까지 가서 5%에 걸어놓은 거는 매도가 안 됐는데 일단 3%에 된 게 매도가 되면서 그냥 이틀 동안 그냥 그 당일날이랑 그 다음날까지 아주 처참하게 달렸죠, 아주. 그래서 그래도 저는 얘가 여기 19만 원을 넘어갈 거라는 믿음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 더 사지 뭐 해서 이날 샀어요. 이날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중이고, 저는 얘 또한 월요일 날 분위기 봐서, 시장 분위기 봐서 괜찮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불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다음 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서 가급적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번 더 보고 그 만약에 뭐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추천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댓글로 뭐 평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제 기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또 그럼 종목 상담이 되나? 아무튼 뭐 일단 남겨주시면 이게 뭐 종목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만 잘 보내시고 제가 내일쯤에 또 다음 주에 매수할 만한 괜찮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 가지고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잘 쉬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